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교재로 수업을 하게 됐네요, 그죠? 거기 들어보 행정청이 공익 달성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죠. 우린 그걸 뭐라고 그러죠? 행정작용을 하게 될 텐데, 이 행정작용을 합니다. 근데 이 행정작용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무슨 행정을 해야 되죠? 법치 행정을 해야 되겠죠, 그죠? 법대로 행정을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 법을 위반해서 행정을 하게 되면 누가 다쳐요? 국민이 다치겠죠. 그래서 이런 행정작용은 법치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치 행정을 하지 않은 게 뭐가 되죠? 이게 위법이 되겠죠, 그죠? 근데 어쨌든 아마 우리 그 이순환 때 배웠다시피 이 행정작용 때문에 초래되는 피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행정작용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고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설명했었을 겁니다. 그래서 먼저 이 행정작용 자체를 직접 공격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? 행정쟁송이라고 그랬고, 그죠? 우리가 지금 배울 게 행정쟁송이에요. 쟁송이고. 그 다음 이 행정작용 때문에 A에게 어떤 피해가 생겼을 때 이 피해를 돈으로 보전해 주는 걸 뭐라 한다? 손해전보제도라고 그러죠. 이 피해를 돈으로 보전하는 거죠. 보전해 주는 거. 이게 우리가 이제 손해전보제도다. 이렇게 했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배울 거라고요? 행정쟁송. 행정쟁송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건 돈으로 받으니까 이건 가치보장이죠. 가치. 근데 이거는 빰 맞기 전의 상태로 돌리고 싶은 거잖아요. 이 빰을 뭐 해달라고? 치워달라. 이거니까. 그래서 이건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? 존속보장이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기본 틀은 이미 다 잡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 행정쟁송은 우리가 다시 크게 두 개로 나누죠. 나눠가지고 일단은 크게 어떻게 나누죠? 행정심판하고 그 다음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나눴던 겁니다. 이 행정심판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일반법이 이제 행정심판법이 있고요. 행정심판법. 하여튼 이번 강의는 이 행정쟁송을 좀 자세히 강의할 겁니다. 이쪽까지 오면 보통 강의는 다 그냥 앞에서는 열심히 하다가 뒤에 오면은 매론 깍공하고 끝내고 막 그런다고. 그래서 학생들이 이 행정쟁송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. 물론 가장 어려운 분야예요. 그러니까 강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? 자기도 모르죠. 그러니까 대충 하고 끝내고 막 수험생들에게 모든 걸 뜻맡기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이 행정심판법이고 이걸 규율하는 일반법이 행정소송법. 자,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일반법이 있을 때는 시험에 뭐가 또 출제된다고? 그 조문 자체가 또 출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행정심판법 조문 자체도 숙지하셔야 되고요. 그 조문 그대로 출제한다고 또.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행정소송법이죠. 행정소송법. 그래서 일단 이 행정소송법하고 행정심판법 조문을 숙지하셔야 됩니다. 교과서에 다 들어있으니까 걱정하지 마. 따로 외울 거 없어요. 그냥 하시면 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.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은 아시다시피 이 행정심판법에는 이 항고심판만 들어가 있습니다. 항고심판. 쉽게 말해서 처분에 대한 것만 다툽니다. 그러니까 저 행정이 어떤 행정일 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고요? 처분일 때, 권력작용일 때 하는 거예요. 권력. 반면에 행정소송은 처분도 되고 그 다음 비처분도 됩니다. 이게 이제 권력이라면 이거는 뭐가 되죠? 비권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? 항고 소송으로 갈 것이고 이거는 어디로 가죠? 당사자 소송 이렇게 가는 거예요. 당사자 소송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. 물론 이제 이거 어차피 행정심판 항고심판이니까 다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대해서는 세 가지 있다고 배웠잖아요.
취소 심판. 그다음 무효 등 확인 심판, 의무이행 심판 이렇게 되는 거죠. 당연히 이건 취소 소송. 그다음 무효 등 확인 소송. 이건 부작위법 확인 소송. 자, 여기까지 다 설명하면 이건 다 주관 소송이 되는 거예요. 이건 뭔 소송이라고요? 주관 소송. 주관이라는 건 개인 권익 구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 뺨 맞은 놈이 자기 뺨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. 그럼 주관 반대말이 뭘까요? 이제 객관이겠죠. 객관이. 근데 행정심판법에는 주관심판만 존재해요. 이건 다 어차피 뭐라고? 이건 다 주관이에요. 근데 행정소송법에는 주관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? 객관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객관 소송만 있어요. 지금 현재 객관 심판은 없어요. 행정심판법에. 그래서 객관 소송 두 개 있잖아요. 불러보세요. 그리고 순서대로 하세요. 네, 좋습니다. 기억한 것만도 대단해요. 이게 민중소송하고 그다음 기관소송 이렇게 돼 있는. 전체 흐름은 이해하시겠죠? 전체 체계는 어차피 이순한테 다 잡아드렸으니까.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공부할 거냐면 일단 일반론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 소송부터 들어갈 거예요. 소송 다 배우고 나면 그 다음 심판으로 들어갈 겁니다. 실제로 시험은 항고가 중요하겠어요? 당사자가 중요하겠어요? 당연히 항고죠. 행정법은 수평보다 수직을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요. 그럼 이거 항고고 이것도 어차피 항고잖아요. 성격이 같잖아요. 그래서 이 두 개는 거의 비슷하다고요. 그래서 차이 나는 거 중심으로 사실 심판할 때는 공부하시면 돼요. 하지만 이번에는 꼼꼼히 할 거예요. 보통 강의할 때 제가 심판 강의할 때는요. 1시간 하고 끝내요. 나머지는 비슷하죠 하고 다 넘어갔다고요.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. 꼼꼼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됐지? 지금 7월인가? 교실이 또 왜 다 바뀌었어? 학생도 바뀌었나? 여러분은 그대로인 거였는데 이상하네. 좋습니다. 자, 그러고 이제 교과서로 들어갈게요. 자, 666페이지. 페이지 끝내주죠. 쭉쭉 뻗어간다 이 뜻이잖아요. 그죠? 쭉쭉쭉 이래 돼 있죠. 책은 다 있죠, 지금? 그래요. 지금 새 책에 바로 필기하세요, 바로. 어차피 새 책으로 다 옮겨 적어야 될 거예요. 책이 없는 친구도 있네? 그래요. 책 못 받았어요? 왜? 너무 일찍 와서 그런가? 그래요. 필기하세요, 그냥. 이 친구 아니 비슷하니까. 쉬는 시간에 받아가지고 다시 옮겨 적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666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. 자, 행정쟁송의 의의부터 볼 겁니다. 666페이지에. 자, 행정쟁송이 뭔지 그 개념의 키워드 체크하실래요? 행정작용으로 체크하시고, 그 다음 침해 당한 자, 그 다음 위법이나 부당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제도. 왜 부당도 들어있는지 아시죠? 행정심판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뭐도 부당한 것도 통제할 수 있거든요. 나중에 이미 틀을 다 잡았겠지만 이 심판은요, 이건 아시다시피 이 처분이 위법일 때도 심판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지만 위법은 아니더라도 적법인데 찝찝한 거, 그게 뭐라고 그러죠? 부당. 우리가 재량에서 배우셨어요. 둘 다. 그런데 행정소송은 이거는 위법만 통제를 하게 돼요.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. 자, 그 다음 큰 2번에 행정쟁송의 기능으로 들어갈게요.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. 행정쟁송을 왜 이용할까요? 여러분들 권리구제 받고 싶어서 하겠죠.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. 만약에 이 친구한테 세무서장이 위법한 세금 부과를 했어요. 그럼 그 위법한 세금 부과 때문에 이 친구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겠죠. 자기 재산 틀리니까. 그럼 이 친구는 이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이 친구의 1차 목적은 뭘까요? 침해받은 권리를 뭐 하고 싶어요? 회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죠. 그렇지만 그 과정에 행정부가 한
세금 부과에 대해서 사법부가 뭐 하고 있는 거죠? 통제를 가하고 있는 아닌가요? 맞다고 말해줘요.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라고.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죠? 권리 구제.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죠? 행정 통제. 그 제목만 체크해 두시면 돼요. 권리 구제, 행정 통제. 근데 책은 이뻐요? 이쁘다고 말을 해야지. 꼭 제가 옆구리를 찔러야고 이야기를 해요. 에? 눈치껏 좀 이렇게 하면 좀 안 돼? 좋습니다. 우선 여기 있는 친구들 내년 이맘때 다 같이 만나야 돼요. 네. 알겠어요? 다 만나가지고 그동안 대답 안 한 거 다 대답해야 돼요. 알겠어요? 안 하면 개 돼지가 돼. 하여튼 시험 합격해야 돼요. 불합격하면 뭐로 전락한다고요? 지금 여러분도 개 돼지요 지금. 그죠? 이제 첫날 개강할 때 얘기했잖아요. 수험생은 사람이 아니다. 그죠? 근데 이번에 그 양반은 그걸 그대로 직시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붙어야 돼요. 붙어가지고 인간으로 다시 환생할 수 있도록 빌어마지 않습니다. 좋습니다. 아마 7급 시험에서는 이번에 아마 징계에 관한 것이 아마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요. 참 재미납니다. 자, 666페이지에 큰 3번의 행정쟁송의 종류입니다. 자, 성질형 구분에서 먼저 그 주관과 뭐로 나눠놨죠? 객관. 자, 주관에서 키워드, 주관쟁송에서 키워드, 개인적 권익의 보호를 직접 목적. 그래서 주관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주관이 원칙, 이게 원칙입니다. 우리가 누가 지웠지? 아, 제가 안 지웠네. 이게 원칙이에요, 원칙.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개나 소나 법원에 올 수 있을까요? 빰 맞아 넘어와야 돼요. 빰 맞아 넘어. 그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인적 공권, 즉 원고 적격이 있는 사람만 오게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럼 반대로 객관 소송에서는 빰 맞은 사람이 와야 될까요? 빰 맞지 않아도 올 수 있을까요? 빰 맞지 않아도 올 수 있는 길이죠. 법에 나와 있어요. 그냥 빰 맞지 않더라도 이런 사람은 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됐고요. 그래서 그 주관 안에 두 개가 있죠. 체크하세요. 항고쟁송, 그 다음 뭐로 나눠놨죠? 당사자 쟁송. 항고와 당사자는 주관이에요, 객관이에요? 주관이죠. 네, 주관. 반면에 이제 객관쟁송, 키워드, 공익보호를 직접 목적. 그럼 이거는 빰 맞은 사람의 빰 맞은 걸 어루만져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.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인정하는 소송이라고요. 그러니 굳이 빰 맞은 놈이 소송을 제기하게끔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 말. 이해가 되셨나요? 네.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민중 그다음 기관 두 개 딱 체크하시고. 그래서 그 양자의 관계 볼게요. 뭐가 원칙이라고 돼 있죠? 주관쟁송이 원칙이다 이랬습니다. 그다음 이제 체크하세요. 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. 줄 긋고 밑에다가 열기주의라고 적어두세요. 열기주의. 그 객관 소송은 열기주의입니다. 법에서 특별히 허용하고 있을 때만 인정이 된다고요. 원래 소송은 빰 맞은 놈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용하려면 특별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건 무슨 주의를 제한다고요? 열기주의. 법에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. 그럼 주관소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요. 빰 맞으면 그냥 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.